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침묵의 살인자, 폐암입니다. 막연하게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그 속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죠. 폐암은요, 모든 암 중에서 사망률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섭다고 하는 간암이나 대장암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란 뜻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폐암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그렇죠. 바로 담배. 물론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 건 맞아요. 근데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폐암은 흡연자만 걸리는 병이라는 생각, 오늘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폐암이 왜 그렇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이 침묵의 살인자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기침 좀 하는 정도인데 이걸 누가 폐암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근데 바로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암세포는 뇌, 뼈, 간 같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비소세포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친 상태인 거죠. 자, 이 통계 한번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 무려 90%가 평생 담배 한 번 피워본 적 없는 비흡연자라는 사실. 아니, 흡연이 주 원인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하죠? 그 미스터리의 범인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방입니다.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그 요리 매연, 이게 비흡연 여성 폐암의 아주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이 연기 안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 겹씩 요리에서 주방이 연기로 자욱하다? 그럼 폐암 위험이 2.7배 높아져요. 특히 일주일에 4번 이상 기름 쓰는 튀김 요리를 한다? 그럼 무려 3.7배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간접 흡연보다도 훨씬 위험한 수준이에요. 주방의 연기가 정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위협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해답, 즉 증상을 느끼기 전에 병을 찾아내는 조기 진단의 엄청난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죠. 근데 이 방법이 초기 폐암의 70%를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설량 CT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은 기존 CT보다 확 줄이면서 정확도는 비교도 안 되게 높여서 조기 발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그럼 이 좋은 검사를 누가 받아야 할까요? 국가에서는 고위험군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나이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그리고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어야 해요. 감년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해요.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갑수에 흡연한 횟수를 곱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웠거나 매일 두 갑씩 15년을 피웠다면 딱 30감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도 담배를 피우시거나 끊은 지 15년이 안 됐다면 검진 대상입니다. 혹시 내가 해당된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꼭 의사와 상담 받아보세요. 자, 이제 폐암이라는 병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진짜 주범, 비소세포 폐암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폐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소세포 폐암이 80에서 85%로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암 얘기를 할 때는 사실상 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비소세포 폐암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폐 가장자리에 주로 생기는 서남은 특히 담배 안 피우는 분들에게 많이 발견되고요. 폐의 중심부, 그러니까 기관지 근처에 생기는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 외에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대세포암도 있고요. 이렇게 종류도 위치도 특징도 제각각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발암성 유전자 변이. 말이 좀 어렵죠? 전혀요. 그냥 우리 몸 설계도에 생긴 오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 작은 오타 하나가 멀쩡한 세포한테 야, 너 지금부터 암세포 해! 라고 명령하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오타의 종류마다 공략법, 즉 치료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KRAS, EGFR, ALK. 와,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폐암은 그냥 하나의 병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유전적 원인을 가진 여러 질병의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퍼즐 조각이 다르면 맞추는 법도 달라야 하잖아요. 치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병인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치료의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과 30년 만에 폐암 치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90년대에는 좋은 세포, 나쁜 세포 안 가리고 다 공격하는 어찌 보면 좀 무식한 항암 화학 요법이 전부였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특정 유전자 오타만 골라서 공격하는 표적 치료라는 스마트한 방법이 나왔고 지금은요? 아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깨워서 암과 싸우게 만드는 면역 치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두 가지 최신 치료법,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표적 치료는 암세포에만 있는 특별한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식이고요. 면역 치료는 원래 암세포를 공격해야 할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이제 일해! 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에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바로 이런 약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키트루다나 티센트릭 같은 약들이 바로 그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폐암 치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 작은 약병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발전 속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예방법과 앞으로 치료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이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의 흐름이 딱 보입니다. 2017년만 해도 절반 이상이던 기존 화학요법이 10년 뒤인 2027년에는 10%대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면역 항암제를 여러 개 같이 쓰는 병용요법이 채우게 될 겁니다. 치료가 점점 더 똑똑하고 정밀한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두말하면 잔소리죠. 금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 요리할 때 꼭 후드 켜고 창문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맛통풍을 시켜주세요. 셋째, 내가 혹시 성면이나 디젤 매연 같은 걸 다루는 직업은 아닌지, 가족 중에 폐암 환자는 없었는지, 나의 위험 요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이게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의 약으로 모든 환자를 치료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유전자 특성, 건강 상태, 생활 습관까지 다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초개인화 맞춤 치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암 치료는 이렇게나 정밀하게 똑똑하게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방 계획은 어떤가요? 혹시 아직도 남들 다 하는 대로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건강 계획을 맞춤 설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의 살인자, 폐암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